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됐고요. 수업을 진행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참여하셨네요. 제가 3명입니다. 제가 절반이네요. 예. 어쨌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칸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그 문자와 식 단원을 했죠. 그 처음에 곱셈 공식, 우리가 중학교 곱셈 공식 이어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을 외웠고요. 다 외웠죠? 맞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하기 전에 항등식,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리고 조립제법까지 어, 문자식 단원을 이제 했었고요. 오늘은 영역이 이제 바뀌는데요. 이제 수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볼게요. 수를 일단 중학교 때까지 배운 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는 실수까지 배웠죠. 우리가 실수까지 이제 배웠는데, 음, 어, 잠시만요. 네, 실수까지 배웠는데, 한번 정리해 보죠. 실수는 두 가지 수가 있죠.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요. 정수는 양의 정수, 다른 말로 자연수죠. 자연수고요. 즉 양의 정수는 1, 2, 3, 4 이란 수를 자연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 3, 마 4. 자, 이런 수를 음의 정수라고 이제 했죠. 이러한 0을 포함해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정수라고 하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제 2분의 1, 뭐 또는 마이너스 0.1 이런 수를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이제 했어요. 그럼 유리수는 뭐냐? 유리수는 음, A분의 B꼴로, 즉 A와 B는 정수예요. A와 B는 정수. 자, 이런 분수 형태의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유비수라고 했죠. 원래 유비수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분모는 0을 제외한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데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유리수예요.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두 가지 형태의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뉘는데 유한소수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고요. 뭐 10분의, 100분의, 1000분의 이런 수로 나타낼 수 있었죠. 당연히 유리수고요. 순환소수도 이제 유리수죠.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중3 때 무리수가 등장해요. 첫 번째 무리수는 어떤 수냐면 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비순환소수라고 할게요. 비순환소수를 무리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3.1415의 파이 이런 수들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이런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루트라고 하죠. 근호,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근호를 없앨 수 없는 수. 자, 없앨 수 없는 수예요. 뭐 루트 2 있죠. 루트 2, 뭐 루트 3도 있고요. 근데 없앨 수 있으면 무리수가 아니죠. 루트 4 같은 경우에는 2잖아요. 그 수는 루트 4는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리수가 아닌 수니까 즉 무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예요. 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런 수가 이제 무리수가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루트 2가 비순환 소수이고 루트 2는 1.4, 1.4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하지 않는 무한소수, 파이 무리수, 그리고 유리수가 아닌 수,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소수에서 다시 보시면 순환소수, 무한소수고요. 그리고 무리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실수를 R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리수는 I, 유리수는 Q. 그래서 무리수 또는 유리수 이렇게 되겠죠. 수는 실수에서 무리수 또는 유리수예요. 즉 남자 또는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 유리수 아니면 정수 Z가 있고요. Z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리수는 Q. 그리고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죠. 자연수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실수, 유리수 전체 집합을 각각 RQ라고 할 때 집합 A, A 원소 중에서 뭐 원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어두운 부분 속하는 원소 개수는 어두운 부분은 뭘까요? R은 여기서 실수입니다. 실수. 그리고 Q는 유리수예요. 그러면 어두운 부분은 어떤 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리수를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무리수를 찾아봅시다. 3.14 유리수죠. 왜냐하면 100분의 314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헷갈리지 마세요. 3.14 1592 땡땡땡 이러한 파이와 3.14는 다른 거예요. 3.14는 반올림에서 나타낸 근사값이니까 유한소수가 되고요. 즉 유리수입니다. 0도 유리수죠. 0도 유리수고요. 루트 0.9땡 볼게요. 0.9땡 오랜만에 보시죠. 중학교 2학년 때 0.9땡을 순환소수예요.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9에서 1이 돼요. 즉 0.9땡은 1입니다. 그러면 루트 1이 되고 이 값은 1이니까 유리수가 되는 거죠. 자, 파이는 대표적으로 무리수고요. 자, 현재까지 3.14 유리수, 0 유리수, 그리고 루트 1 유리수. 1 플러스 루트 2도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는 무리수예요. 1 플러스 루트 2도 무리수고 마이너스 2는 유리수죠. 음의 정수니까. 루트 3.6, 루트 없앨 수 없죠. 제곱에서 3.6이 된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 개 수가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실수의 성질을 보죠. 실수가 있을 때 1 더하기 2나 그리고 2 더하기 1 같죠. 이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3 같잖아요. 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그리고 곱셈도 마찬가지죠. 2 곱하기 3은 6이고요. 3 곱하기 2도 6 해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은 뭐냐? 결합 법칙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두 개의 수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속적으로 세 개의 수를 계산할 수 없거든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바로 6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단지 암기하고 있을 뿐이니까 1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3을 더하거나 6이죠. 또는 2 더하기 3을 먼저 하고 1을 더하나 똑같이 6이죠. 이 법칙을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고 해요. 즉 연산이 두 개 있잖아요. 연산이 여러 개 있을 때 연산의 순서를 다르게 해도 값은 같더라. 이 법칙이 결합 법칙이에요. 연산의 순서를 다르게 해도 같더라.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도 2 곱하기 3 곱하기 4 24죠. 자, 그리고 이 수를 2 곱하기 3을 먼저 하나 그리고 3 곱하기 4를 먼저 하나 값은 같더라. 이 법칙이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2 곱하기 3 더하기 4는 2, 3은 6 더하기 2, 4, 8과 같더라. 이 법칙을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어도 2, 3은 6 더하기 8 해서 똑같이 성립하더라. 이 법칙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위의 계산 과정에서 실수의 연산에 대한 다음 성질 중 이용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처음에 한번 볼게요. 루트 2 더하기 가로를 보세요. 가로가 지금 자리가 바뀌었죠.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와 5 자리가 바뀌었죠.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일까요?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적용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1을 먼저 계산을 해줬죠. 이 법칙이 무슨 법칙입니까? 결합 법칙입니다.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 그래서 더하니까 0이 됐고 그리고 5가 된 겁니다. 위의 계산 과정에서 실수의 연산에 대한 다음 성질 중 이용되지 않은 것은 1번 교환 법칙 우리가 사용했죠. 덧셈에 대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 자, 모두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과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했고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 법칙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배 법칙은 여기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뭐냐면 4번은 이거는 예전에 배웠는데 없어진 내용이거든요. 어떤 A에 0을 더하면 A가 되죠. 이걸 우리가 0을 항등원이라 하거든요. 이 개념은 없어졌기 때문에 적용이 됐어요. 0 더하기 5는 5다. 이거 0을 항등원이라 하거든요. 이 가정은 적용을 위에서 적용했지만 모르셔도 되고요. 사용을 했습니다. 5번은 또 역언의 개념이거든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0이다. 이것도 없어진 개념이니까 일단 위에서는 사용을 한 겁니다. 답은 분배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고 1번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그리고 2번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보죠. 우리가 절대값 정의가 수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수 A가 있다면 절대값 A는 뭘 의미하냐면 원점, 즉 0에서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을 자,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자, 4의 절대값, 4의 절대값은 뭐가 될까요? 4의 절대값은 절대값 기호로 적으면 절대값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죠? 4가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는 또 원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 4는 여기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4만큼 떨어져 있죠. 4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절대값도 어떻게 되냐면 마4의 절대값은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거리니까 0 이상이 되겠죠. 거리 그 절대값 개념이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이 5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떤 x가 절대값이 5인 x를 찾는 거예요. 절대값 5. 자, 절대값이 5인 거와 5의 절대값은 다른 거예요. 5의 절대값은 그냥 5가 되고요. 절대값 5는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절대값 x가 5가 되는 x는 두 개가 있죠.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a가 루트 5일 때, 자, 다음에 값은 뭐 a에 루트 5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루트 5가 이제 우리 외웠죠? 루트 2는 1.4고요. 루트 3은 약 1.7이고요. 루트 5는 2.2예요.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루트 2는 1.4, 루트 3은 1.7, 루트 5는 2.2. 그러면 자, 부호를 절대가 안에 부호를 판별해야 되거든요. 플러스면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죠.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루트 5가 2.2이기 때문에 자, 얘 안에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2 빼기 a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이너스 되겠죠. 3 빼기 a는 플러스가 되겠죠. 4 빼기 a는 플러스 되겠죠. 따라서 자, 절대값의 음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곱해서 나오니까 1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3 빼기 a. 자, 그리고 네 번째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a와 마이너스 a 없어지고요. a와 마이너스 a 없어지고요. 숫자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 3이죠? 없어지죠. 그리고 남은 건 4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a가 이 부분이 양수이면 0 이상이면 a 그대로 나오고요. 자,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중3 때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질 중에 절대값 a, b는 어차피 절대값 붙인 거는 얘가 안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모두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든 모두 절대값 있다는 얘기는 양수화돼서 숫자만 이제 생각하면 결국 두 개의 곱은 각각 절대값을 취해도 같다는 얘기예요. 모두 양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실수 xy가 등식 0을 만족할 때 x 더하기 y 값은 보세요. 절대값은 항상 얼마 이상이에요? 0 이상이죠. 0 이상. 자, 얼마 이상? 0 이상이죠. 이게 항상 0 이상이에요. 0 이상. 그럼 두 개 더해서 0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얘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식을 세워보면 x 빼기 y 더하기 4가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2x 더하기 y 빼기 7은 0이 되고요.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때 나온 개념이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x 빼기 y가 마사고요. 2x 더하기 y가 7이고요. 따라서 더해주면 3x는 11, 3x는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1이고요. 자, x가 1이니까 y는 5가 되겠죠. y는 5가 됩니다. 답은 이렇게 돼요. 자, 절대값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실수가 아닌 수가 등장해요. 그 수를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거냐면 허수 단위라는 i를 가져오거든요. 이 허수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자 이미지너리 이렇게 쓰나요? 네, 넘버. 그러니까 넘버 이렇게 돼요. 영어 알아서 한번 보세요. 실수는 리얼 넘버죠. 실제 수. 허수는 가상의 수예요. 가상의 수. 그러니까 어떤 수냐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예요.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죠. 실수를 제곱하면 0을 제곱하면 0이 되고요. 그리고 양수든 음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돼요. 근데 이런 수를 이제 중3 때까지 이제 당연히 배웠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가상의 수를 가져올 건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가져올 거예요. 그 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허수 단위 i를 가져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허수 단위예요. 자, i가 어떤 수냐면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예요. 즉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로 표현하면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중3 때, 중학교 때 루트 안에는 음수가 될 수 없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음수를 이제 정의를 이제 합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단위를 가져오냐면 허수 단위 i를 가져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이제 만들 건데 이 단위가 되는 기본 단위가 되는 허수 단위 i라고 이제 합니다. 즉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는 무슨 단위? 허수 단위.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를 정의할 건데 계산하는 거는 한번 볼게요. 바로 분배 법칙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 곱하기 2는 뭘까요? 2가 되죠. 그리고 1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i 이것도 그냥 i를 문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리고 2i 곱하기 2는 또 i를 문자로 생각하세요. 일단 허수 단위지만 4i가 돼요. 그리고 2i 마이너스 i 곱하면 마이너스 2i 제곱이죠. 자, 여기서 i 제곱은 뭐라고 했어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값은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i 플러스 4i 그리고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돼요. 결국 2 더하기 2는 4를 해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i를 문자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중학교 때 우리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a라고 하면 3a가 됐죠. 그러면 이 값은 3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자, 이런 수를 이제 도입을 할 건데 이게 수예요. 수입니다. 자, 이런 수를 이제 무슨 수라고 하냐면 자, 볼게요. 이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실수보다 더 높은 이제 상위의 수를 가질 건데 컴플렉스의 넘버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소수가 아니라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는 어떤 수냐면 자, 볼게요.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복소수는 이런 수예요. 자, 볼게요. 이거부터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하고요. 실수. 그리고 i가 있는 수를 허수라고 해요. 허수. 자, i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수다? i가 있으면 무조건 허수예요. 허수. 허수입니다. i가 있으면 허수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배운 실수, 뭐 우리 다 정의했잖아요. 아까 유리수와 그다음에 무리수 했고 이렇게 쭉 있죠. 유리수는 정수와 뭐 이렇게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있고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실수는 우리가 정의를 아까 했고 허수는 뭐냐면 i가 있으면 무조건 허수예요. 근데 i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순호수는 어떤 순호수냐면 3i, 뭐 마이너스 2i 해서 그냥 i 앞에 숫자만 있는 거 또는 i 이런 거를 순허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순허수가 아닌 호수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1 플러스 2i처럼 아까 계산 결과가 이런 값이 나왔죠. 앞에는 실수가 나왔고 뒤에는 허수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을 무슨 부분이라 하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그래요. 실수 부분. 자, 1은 무슨 부분? 실수 부분. 그리고 이 2는 뭐라고 하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1 빼기 2i면 마이너스 2가 허수 부분이에요. 자, 실수 부분은 뭐라고요? 1을 실수 부분. 그리고 2는 뭐? 허수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모든 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복소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수체계는 이게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상위 체계는 없고요. a 플러스 bi 이런 형태로 이제 수를 표현할 건데 a는 무슨 부분이라고 하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b는 무슨 부분이라고 하냐면 얘는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허수 부분. 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보죠. a 플러스 bi 모든 수를 복소수라고 하고요. 실수든 허수든. 자, i가 없으면 뭐다? a만 있는 경우는 실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허수, i가 있으면 모두 무슨 수다? 허수라고 하죠. 허수. 그리고 특히 a가 0인 경우 bi만 있는 경우는 무슨 허수? 순허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벤다그램의 어두운 부분에 속하는 원소는 순허수. 자, 어두운 부분은 뭐냐면 R은 실수죠. 이 부분이 실수예요. 실수. 그리고 순허수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수를 얘기할까요? 실수가 아닌 수인데 허수죠. 근데 순허수도 아닌 허수가 되죠. 따라서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즉 어떤 허수를 찾아야 되냐면 1 플러스 2i 또는 1 마이너스 3i 이런 것처럼 실수 부분도 있고 허수 부분도 있는 이러한 수를 찾아야 됩니다. 답은 눈에 보이십니까? 바로 1번이죠.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1번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있죠.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은 무슨 수일까요? 얘는 그냥 순허수예요. 3번은 뭘까요? 실수죠. 실수. 5번도 실수죠. 자, 그리고 6번은 뭔가요? 순호수가 돼. 아시겠죠? 이렇게 수체계를 정의할 수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2i와 3i 뭐가 더 크냐? 2i가 클까요? 3i 클까요?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곱을 해보세요. 제곱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4i 제곱이죠. 얘는 9i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러면 얘가 더 크죠. 근데 2i, 3i 숫자는 얘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허수는 크다, 작다 이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2i와 3i가 있을 때 3i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소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아까 제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이제 했는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말하고 실수, 허수로 분류하라. 자, 한번 볼게요. 1번 실수 부분은 뭐다? 1이에요. 허수 부분은 뭐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실수 부분은 뭐다? 2가 되고요. 허수 부분은 뭐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3번 실수 부분은 뭐다? 마 3이고 허수 부분이 없죠. 그 얘는 플러스 0i예요. i가 없다는 얘기는 i 앞에 0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허수 부분이 뭐다?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또 어떤 경우인가요? 0 플러스 i 꼴이에요. 그래서 실수 부분은 0이고요. 허수 부분은 뭐다? 1이 되는 겁니다. 자, i 제곱은 뭘까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 곱하기 i예요. 즉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고요. 허수 부분은 i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루트 5i죠. 실수 부분은 뭐죠? 0이 되고 루트 5가 허수 부분이 돼요. 자, 실수, 허수로 분류하라. 자, 1번 무슨 수가요? i가 있으면 그냥 허수예요. 자, 1번 허수, 2번 허수, 3번 실수, 실수죠. 4번 허수, 5번 i가 있지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가 돼요. 6번 뭐다? 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돌아와서 보죠. 아까 허수 정의했죠. 자, 즉 i가 있으면 무조건 허수입니다. i가 있으면 무조건 허수고 순호수는 뭐 i 이런 형태. 그런 형태는 순허수, 순허수. 자, 실수, 허수, 순허수를 각각 구분하여라. 다음 복소 중에서. 이제 모든 수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자,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뉘고요. 실수, 허수, 순허수를 각각 구분하여라. 자, 1번 뭡니까? i가 있으면 무조건 허수예요. 5번은 뭡니까? 허수 중에서 뭐 i는 특히 순허수라고 그랬죠. 자, 즉 자, 여기서 허수가 있으면 그 안에 순허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i는 i가 있죠? 허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5는 뭐가 될까요? 실수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돌아와서 아까 또 실수 부분 제가 정의했잖아요. A 부분을 뭐라고 한다? 실수 부분. B를 뭐라고 한다? 허수 부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복소수 마이너스 3 더하기 i의 실수 부분은 a. 그럼 a는 뭘까요? a는 실수 부분 마 3이 되고요. 허수 부분은 뭐가 될까요? i 앞에 있는 숫자 1이 됩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근을 구해라. 그럼 마3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2죠.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3 때 돌아가서 이제 이 문제를 이거를 보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했으니까. 자, 중3 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될 수 없었는데 양수의 제곱근, 즉 4의 제곱근 뭔가요? 중3 때 4의 제곱근, 제곱에서 4가 되는 수죠. 제곱에서 4가 되는 수는 뭐가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었죠. 그리고 0의 제곱근 뭐가 있었죠? 0의 제곱근은 제곱에서 0이 되는 수죠. x제곱은 0. 그래서 뭐가 있죠? 0이 있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었나요? 중3 때 없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정의를 할 겁니다. 제곱에서 뭐가 되는 수? 마3이 되는 수. 자, 우리가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뭘로 정의했어요? 바로 i라고 정의했죠. 즉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곱에서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i를 넣으시면 돼요. i를 넣으시면 돼요. 즉 제곱에서 3이 되려면 일단 루트 3이죠. 풀마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i를 넣으면 바로 제곱을 하면 보세요. 얘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풀마 루트 3은 3이고요. 맞죠? 그리고 i 제곱이 되죠. i 제곱이 뭐가 됐죠?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i를 도입을 해서 가상의 단위, 호수 단위를 가져와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i를 넣으니까 풀마 루트 3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즉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뭐냐면 이 값은 풀마 루트 3i가 됩니다. 맞나요? 풀마 루트 3i가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 돼요. 자, 이 내용이에요. 즉 어, 루트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다. 그럼 얘는 뭐가 같냐면 루트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이 값은 루트 2i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분리가 돼요. 루트 2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근데 루트 마이너스 1은 뭐라고 정의했죠? i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루트 2i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이제 자 어렵지 않죠? 루트 마이너스 5다.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5i, 루트 5i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루트 마이너스 4다. 그럼 얘는 루트 4i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루트 4가 2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을 간단해라 볼게요. 복소수의 사칙 연산인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i로 표현하시면 돼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 그리고 우리가 문자와 그 수 계산 똑같은 방법으로 수는 수끼리 곱하고요. 그리고 i는 i끼리. 그러면 루트 6i가 돼요.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 이렇게 되고요. 두 개를 곱해볼게요.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루트 6이 되고요. i 제곱이죠. i 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즉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6을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면 루트 6i 이렇게 변형하면 되고 똑같이 약분 루트 2, 루트 6 약분하니까 루트 3이 돼요. 루트 3i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2i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루트 6. 자, 루트 2분의 루트 6은 뭐가 되냐면 2와 6 약분해서 i분의 루트 3이 돼요. 자, 이때 새로운 또 개념을 배우겠는데요.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고 있어요. 일단 켤레 복소수를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일단 요 부분을 우리가 변형할 수 있거든요. 분모가 i일 때 켤레 복소수를 곱해줄 건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것도 할게요. 계산. 그럼 얘는 루트 2i 분의 루트 6i가 되고요. 자, i끼리 없어져요. 약분이 되고요. 자, 루트 6과 루트 2는 뭐죠? 루트 3이 돼요. 이렇게 복소수도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켤레 복소수를 한번 볼게요. 켤레 복소수. 복소수 요거 정리하고 한번 볼게요. 복소수, 이제 모든 수는 복소수다.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는 아니고 실수는 우리가 아까 정의를 했고요. i가 있으면 모두 무슨 수다? 허수다. 특히 2i, 3i 실수 부분이 0일 때 무슨 허수다? 순허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맞죠? 풀마 i. 그러니까 풀마 x제곱은 어, 이거 맞나요? 풀마 루트 마이너스 1.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볼게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 얘가 i죠. 그러니까 i 제곱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리고 밑에 마이너스 루트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i죠. 그 얘를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도 플러스 1이 되죠. 맞나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죄송합니다. 플러스의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뭔가요?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그냥 루트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i고 i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틀렸고요. 루트 2는 복소수이다. 맞죠? 모든 수는 복소수이다. 맞고요. i는 항상 0보다 작다. i는 항상 0보다 작다. 잠깐만요. 이 답을 제가 잘못 착각했네요, 지금.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죠.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3번이 i는 항상 0보다 작다. i는 대소관계 없죠. 답은 3번이고 일단 루트 2는 복소수이다. 복소수이다. 맞고요. 복소수 a 플러스 b 4번을 볼게요. 복소수 a 플러스 bi에서 순허수가 될 조건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이거 맞고요. a, b, c, d가 실수일 때 a 더하기 bi는 c 더하기 di면 얘랑 얘 같아야 되고 b와 d는 같아야 된다. 얘도 맞고요. 자,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1번 한번 볼게요.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는 풀만 루트 i다. 일단 루트 마이너스 1을 맞고요. 왜냐하면 얘는 i가 되죠. i가 되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것도 맞네요. 착각했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i가 되고 마이너스 i의 제곱하면 플러스 i 제곱과 마이너스 1 되죠. 제가 그 1을 착각해가지고 답은 요 1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복소수의 응용을 하기 전에 켤레 복소수도 있네요. 네. 자, 복소수의 응용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바로 보죠. x가 실수입니다. 실수일 때 z, 우리가 복소수 z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z, 복소수를 z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복소수는 z고 a 플러스 bi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자, 다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z가 실수가 되는 x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z라는 수를 실수 부분과 그리고 허수 부분으로 구분해 줘야 돼요. 허수 부분은 i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i가 지금 흐트러져 있잖아요.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위에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ix제곱 그리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ix i를 뒤에 표현하면 좋긴 한데 지금 바로 할게요. 플러스 3ix 빼기 3 더하기 2i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i가 없는 거 그리고 i가 있는 거 이렇게 묶습니다. 즉 실수 부분과 이 부분을 무슨 부분이라 했죠? 실수 부분이라 했죠. 그리고 이 부분 무슨 부분이었어요? 허수 부분이라 했죠.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i가 있는 거 집합 i가 없는 거 집합 자 x제곱 i가 없는 거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상 i가 없는 것들 자 i가 있는 것들 i가 있는 것들은 좀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i가 있으신 분 예. 그럼 x제곱 있죠. x제곱님 그리고 3x님 그리고 2님 이렇게 있죠. 다 됐나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뭐를 z를 복소수 Z가 실수가 되는 X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Z가 실수가 되려면 이 허수 부분이 뭐가 돼? I가 사라져? 너 사라져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즉 따라서 자 일단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자 쭉 내려와서 인수분해 해보면 3, 1, 마풀 해서 X 빼기 3, X 플러스 1이 되고요. 플러스 자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자,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i. 자, 그러면 실수가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x가 뭐가 돼야 될까요? x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실수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돼도 실수가 다 0이 되니까 실수 맞죠? 따라서 답은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순호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순호수는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얘는 0이 되면 안 되죠. 맞나요?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수는 x는 3과 마이너스 1인데 잘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모두 다 사라지죠.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죠. 그럼 얘는 실수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은 되지 않습니다. i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만 0이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되지 않는 그런 x가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x는 뭐가 된다? 3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간단한데요. A, B, C, D가 실수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일 때 이게 복소수의 상등인데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I와 같다. 그럼 A와 C 같아야 되고요. BD 즉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이 덧셈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뺄셈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갖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0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A도 0, B도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 XY 값을 정하라. 자,
왼쪽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자 분류해야 돼요. 자 해쳐 뭐요? 3x 더하기 2xi 더하기 2y 빼기 3yi 됐죠? 또 이제 할게요. 실수 부분 3x 그리고 플러스 2y 허수 부분 2x 빼기 3y의 i 됐죠? 얘가 뭐가 같아야 돼요? 5 빼기 i와 같아야 돼요. 그럼 따라서 얘는 실수 부분 뭐와 같아야 되냐면 5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허수 부분 뭐와 같아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따라서 연립 방정식 문제니까 3x 더하기 2y는 5가 되고요. 2x 빼기 4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 계산은 각자 해보세요. x, y 나올 겁니다. 자, 켤레 복소수 정의를 할게요.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 1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입니다. 우리가 신발 한 짝, 한 켤레라고 그러죠. 그 복소수도 마찬가지로 얘1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는 1 빼기 2i예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1 빼기 3i의 켤레 복소수는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3i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짝대기 짝 긋습니다. 즉 짝대기 짝 끄면 얘가 켤레 복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즉 얘가 이렇게 돼요. 얘가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3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입니다. 그럼 켤레 복소수니까 얘는 3 빼기 i가 되고요. 마찬가지 얘도 정리를 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묶어서 얘랑 얘 3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똑같이 아까 문제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생각할게요. 자, 복소수와 극혈례 복소수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다. 자, 예를 들면 간단히 알 수 있는데요. 복소수의 극혈례 복소수 1 플러스 2i와 1 빼기 2i는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켤레 복소수는 그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당연히 없어지겠죠. 더하면. 그리고 2가 돼요. 실수 나오고요. 자, 곱도 한번 해볼게요. 1 플러스 2i와 1 빼기 2i. 자, 이 값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b, a 빼기 b. 마찬가지 곱셈 공식을 복소수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1제곱 빼기 2i의 제곱 이렇게 돼버려요. 따라서 1 되고 2i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4i 제곱이니까 마사죠. 플러스 4. 자, 그래서 5 실수가 되죠. 따라서 복소수와 극혈례 복소수 합과 곱은 항상 실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제는 넘어갈게요. 조금 이제 뒷부분 알아야 되니까 이 37번 예제는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켤레 복소수의 성질 38번과 39번, 40번 뭐 이렇게 있는데 켤레 복소수의 성질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7번 개념까지 빠르게 진행했는데 반드시 한 번 더 복습을 하세요. 다음 시간에 복소수의 성질,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복습을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